전 세계의 인정을 받는 것을 넘어 불과 1년 만에 세계 방산업계의 가장 큰 경쟁자까지 급성장한 한국. 그 원동력이 되는 무기를 꼽아보라면 역시 K9 자주포와 FA-50 경전투기가 한 축씩을 맡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한국 무기라고 해서 언제나 연전연승하는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K9 같은 경우는 그나마 낫지만 FA-50은 지금의 입지를 얻기까지 의외로 수많은 나라를 찾아 문을 두들겨야만 했고 결국엔 문턱을 넘지 못한 경우도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FA-50의 수출 커리어에 가장 큰 오점을 남겼다고 할 만한 나라가 있는데요. 바로 아르헨티나입니다. 아르헨티나는 지난 2016년부터 전투기 도입 사업을 추진하고 있었는데 FA-50은 남미 시장 개척을 위해 여기 뛰어들었던 바가 있습니다. 하지만 사업 4년 만인 2020년 결국 아르헨티나는 FA-50을 탈락시켰죠. 그 뒤 아르헨티나는 대체품을 찾아 헤매고 있었는데 최근 드디어 그 최종 후보가 결정되어 계약만을 앞두고 있다고 합니다. 과연 FA-50을 밀어내고 아르헨티나가 선택한 게 얼마나 대단한 전투기일지 궁금해지는데요. 그런데 정작 아르헨티나 분위기는 썩 좋지가 못하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원래 FA-50은 아르헨티나에 팔리지 못할 이유가 전혀 없었습니다. 경합하는 상대 기종에 밀리는 부분도 전혀 없었고 2017년 상반기만 해도 FA-50을 사실상 내정해놓고 자금 조달을 할 방법만 찾으면 도장을 찍을 예정이었습니다. 그리고 2017년 9월에는 막판 협상까지 왔다는 보도가 나갔었죠. 그런데 얼마 뒤 아무도 예상치 못한 변수가 발생했습니다. 바로 코로나19 팬데믹 사태였죠. 재원이 마땅찮은 아르헨티나는 선택을 해야만 했습니다. 전투기 구매 비용을 지출하면서 코로나 대처까지 할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아르헨티나는 모든 정치적, 경제적 역량을 코로나 대처에 쏟아붓기로 결정했고 거의 다 왔던 FA-50 수출 협상은 중지되었습니다. 그래도 이때까지만 해도 많은 사람들이 팬데믹이 끝나고 아르헨티나가 다시 자금을 조달하는 데 성공하면 중지됐던 사업이 다시 가동될 것이라고 여기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상치 못한 변수는 또 하나 발생했습니다. 바로 영국이었죠. 아르헨티나와 영국은 80년대에도 포클랜드 전쟁을 벌였을 정도로 사이가 몹시 나쁩니다. 영국은 FA-50 같은 고성능 전투기가 사실상의 적국에게 팔리는 것을 원치 않았고 그래서 사출 좌석을 포함해 영국제 부품 6종을 채용하고 있는 것을 빌미로 사업에 제동을 걸어왔습니다. 한국 측에서는 영국과의 교섭을 통해 설득해보려고 했습니다. 아르헨티나가 과거에 자국 전투기의 예비 부품들을 영국에서 받아왔던 선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영국의 입장은 굳건했고 이 소식을 전해들은 아르헨티나 측에서도 돈도 없겠다 그냥 사업을 파토내버렸습니다. 결국 수출 직전에 좌절된 아르헨티나 사업은 FA-50 수출 커리어에 기록된 몇 번의 실패 중에서도 가장 아픈 손가락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로부터 약 3년이 지난 7월 17일 아르헨티나가 마침내 FA-50 대신에 구매하기로 결정한 기종이 공개됐습니다. 그 정체는 뜻밖에도 아르헨티나에서가 아니라 인도 언론을 통해서 밝혀졌습니다. 인도 언론이라는 점에서 짐작할 수 있듯이 바로 테자스였죠. 인도 언론은 최근 아르헨티나가 인도의 HAL사로부터 15대의 테자스를 구매하는 계약이 성사 직전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이 거래는 10억 달러, 하나로 1조 2천억 원에 달할 것으로 보이며 호르헤 타이아나 아르헨티나 국방부 장관이 직접 뉴델리를 찾아 구매 계약과 방산 협력 협정을 논의했다고 합니다. 만약 이 계약이 정말로 성사된다면 이것은 테자스의 기념비적인 첫 수출 사례가 되는데요. 인도가 그동안 테자스의 수출에 연달아 실패만 거듭하면서 쌓였던 인도인들의 한이 풀릴 것으로 보입니다. 인도 언론이 사업의 주체인 아르헨티나보다도 빠르게 이 소식을 전할 만도 하죠. 그런데 이게 인도에게는 경사스러운 일이지만 아르헨티나 입장에서는 별로 축하받을 일이 되지 못합니다. 아르헨티나는 이 계약을 통해 공군의 초음 속 전투기가 단 한 대도 없던 8년의 암흑기를 끝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걸 테자스로 하는 게 문제입니다. 운용군인 인도 공군조차 개발 시작으로부터 33년 만에 테자스를 인도받았을 정도로 개발 단계에서부터 잡음이 많았던 것이 테자스입니다. 사실 인도 공군은 아예 테자스를 채택하지도 않으려고 했었죠. 최근에는 운용 중인 테자스의 사진에서 포착된 부품 간의 격차가 민망할 정도로 커서 인도가 이런 전투기를 여기저기 팔러 다닌다는 사실 자체에 많은 사람들이 경악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심지어 아르헨티나가 받는 테자스는 인도에서 운용하는 사양보다 더 낮을 가능성까지 존재합니다. 인도가 영연방 국가다 보니 테자스에도 영국 부품이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테자스의 제조사인 HAL은 영국 부품을 대체한 소위 아르헨티나 수출형을 만들어야 하는데요.
이 작업이 성공적으로 이뤄진다고 하더라도 개발 당시 영국 부품이 들어간 데에는 성능이든 가격이든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을 것이므로 이게 전부 대체되었을 땐 악영향이 있기 마련입니다. 원본보다 성능이 더 떨어지던가 가격이 더 오르던가 하는 것이죠. 당연히 아르헨티나도 이런 상황이 달갑지 않습니다. 그도 그럴 만한 게 애초에 영국의 방해만 아니었다면 아르헨티나는 FA50을 구매할 생각이었기 때문입니다. 테자스는 그 시점에도 이미 아르헨티나가 고를 수 있는 선택지 중에 하나였고 FA50 탈락 이후 오랜 고민 끝에서야 테자스 구매를 결정한 것을 보면 이것이 마지못해 고른 차선책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르헨티나에게 뼈아픈 점은 FA50을 구매할 수 없었다는 점뿐만이 아닙니다. 자기들은 못 샀는데 주변국들이 FA50을 살 것 같다는 게 진짜 문제죠. 중남미 지역에서 아르헨티나는 유난히 적이 많습니다. 이는 아르헨티나의 인종 구성과 연관이 있는데요. 유럽계 백인과 백인에 가까운 메스티소가 인구의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만큼 중남미의 다른 국가들과는 다르게 아르헨티나 사람들은 어느 정도 백인의 정체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기인한 언행은 주변 국가들을 짜증나게 만들기에 충분했죠. 이 때문에 전 세계 국가들이 가장 싫어하는 나라를 표시한 지도에서도 중남미 권역 비호감 1순위는 아르헨티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아르헨티나를 원수처럼 생각하는 나라들 중에서 FA50 도입을 노리는 게 한둘이 아닙니다. 우선 콜롬비아가 2021년부터 FA50과 그 원본인 T50을 주목하고 있었는데 작년 5월에는 카이 수출 담당자가 직접 콜롬비아와의 2차 협상을 기다리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또한 우루과이가 작년 10월 자국 내 약물 범죄자들과의 전쟁에 동원하려고 TA50에 관심을 보였는데요. 노후화된 A-37 공격기 7대를 일부 대체할 것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페루 역시 FA50 도입을 검토 중인데 2015년부터 오래도록 관심을 보여왔으며 이때 이미 1조 원 규모의 사업 계획도 갖고 있었습니다. 꽤 빠른 속도로 사업이 진행되는 듯 싶더니 두 번의 대선을 거치며 달라지는 페루 측 정부의 성향 때문에 조금 주춤한 상태죠. 하지만 최근 들어 또 다시 사업이 진행될 조짐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멕시코가 노후화된 F5E를 퇴역시키고 FA50을 도입하려고 하고 있으며 칠레도 T50을 최소 28대라는 상당한 규모로 도입할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칠레는 정부 관계자들이 한국을 찾아 T50의 성능 평가를 한 적도 있었고 칠레에서 개최된 에어쇼에 T50과 TA50이 파견되어 시험 비행까지 하는 등 양국 간 적극적인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듯 중남미의 주변 국가들이 너도나도 FA50과 그 계열기를 도입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만큼 아르헨티나는 근심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원래 계획대로라면 아르헨티나는 가장 발빠르게 FA50을 도입해서 지역의 공군력 패권을 주도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한번 삐끗했더니 자기들은 아쉬운 대로 테자스를 써야 하는데 그동안 주변국들은 죄다 FA50을 몰고 있는 상황이 벌어지게 생긴 것입니다. 아르헨티나가 망연자실한 와중에 이런 상황이 마음에 들지 않는 또 다른 국가가 있습니다. 다름 아닌 중국입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아르헨티나가 마지막까지 고민하던 FA50의 두 대 제품이 하나는 테자스고 다른 하나는 중국의 JF17이었기 때문입니다. 중국은 한국의 탈락 이후로 승리를 거의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아르헨티나는 영국을 필두로 한 서방과 어느 정도는 척을 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중국에게는 딱 알맞은 장사 상대죠. 안 팔리기로 유명한 테자스와는 달리 JF17은 성능에는 의심을 많이 받을 지연정 가격을 앞세워서 제3세계 국가들에게 판매한 실적은 은근히 많습니다. 한국이라는 최대의 경쟁자가 사라지니 중국은 인도 정도는 쉽게 이길 것이라고 자만하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심지어는 거의 그럴 뻔하기도 했습니다. 불과 올해 3월만 하더라도 아르헨티나가 중국과 도장을 찍기 직전이라는 기사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올해 3월 17일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는 바카 나르바자 주중 아르헨티나 대사와 호르헤 타이아나 아르헨티나 국방장관이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회동을 갖고 전투기 구매와 국방 협력 계획을 논의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는 이 협상이 거의 끝났으며 이스트아시아 포럼의 전문가 로로 호르타를 인용해서 중국이 아르헨티나의 천연 자원까지를 염두에 두고 계약을 진행했다고 밝혔죠. 중국은 사업이 거의 다 넘어온 것으로 판단하고 신이 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막판에 가서 아르헨티나가 뒤통수를 친 셈입니다. 예상되는 이유는 JF17의 성능적 한계와 미국과의 지정학적 관계가 꼽히는데요. JF17의 성능에 대한 의심은 하루 이틀 일이 아닐 뿐더러 아르헨티나가 중국 무기를 구매하고 중국과의 밀월 관계를 만들기에는 미국과 너무 가깝다는 것이죠.
중국은 얼마 전 관영 매체를 통해 지난 말레이시아 전투기 사업에서 한국의 FA-50을 왜 이기지 못했던 것인지 분석했습니다. 중국은 여기서도 JF-17을 내보낸 바 있었고 인도 역시 테자스를 내보냈었죠. 중국은 패배한 후 한국이 구매국에게 돈을 뿌렸다면서 억지 주장을 펼치는 한편 마치 한국만 아니었다면 사업을 따냈을 것처럼 노발대발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르헨티나 사업만 봐도 중국 전투기는 그 못났다는 인도 전투기한테도 밀리는 것이 현실입니다. 아마도 조만간에 같은 관영 매체에서 이 사업의 결과 역시 논평할 것으로 여겨지는데요. 변명할 여지도 없이 패배한 이번에는 중국이 과연 어떤 억지 논리를 내세울지 오히려 기대가 되는 상황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다른 이야기도 궁금하시면 구독을 눌러주세요.